트럼프의 오른팔이자 문고리 권력 3인 중 한 명인 캐롤라인 레빗이 경주의 황리단 길에 흠뻑 빠졌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분은 처음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아시아 태평양 정상회의에서 백악관 측 의전을 일부 담당했던 실무관 김지수라고 합니다. 사실 의전 실무관이라기보다는 이번 행사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의 전담 수행원에 가까웠죠. 캐롤라인 레빗, 250만 명의 팔로워를 지닌 대통령의 입 그 자체인 사람. 저는 솔직히 바짝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캐롤라인에 대한 사전 보고서에는 생김과 다르게 냉철함, 빈틈없음, 얼음 여왕 같은 수식어만 가득했거든요. 실제로 경주에 도착한 첫날, 캐롤라인은 그 명성 그대로였습니다. 공식 일정 내내 날카로운 눈빛으로 상황을 주시했고 단 한치의 흐트러짐도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저는 그 완벽한 포커페이스 뒤에 숨겨진 그녀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야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공식 회의 둘째 날이었습니다. 지루한 경제 포럼이 이어지던 중 저는 캐롤라인 레빗이 전혀 회의에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캐롤라인은 보고서를 보는 척하며 시선은 줄곧 회의장 통유리창 너머 경주 시내를 향해 있었거든요. 그 시선 끝에는 놀랍게도 거대한 고분과 그 바로 옆에 붙어있는 현대적인 카페가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아무렇지 않게 뒤엉킨 그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풍경을 캐롤라인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만찬장에서 캐롤라인은 마침내 저에게 조용히 말을 걸어왔습니다. 지수 씨, 혹시 내일 공식 일정이 끝나고 저에게 개인적인 시간을 딱 3시간만 내어줄 수 있습니까? 경호 문제도 있고 해서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려던 찰나 캐롤라인이 뜻밖의 고백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번 순방이 기대되었던 것은 외교적인 부분이 크지만 또 다른 이유는 K-뷰티 한국 문화 때문이에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 세계를 이끌어가는 백악관 핵심 일원인 그녀가 그 바쁜 일정 속에서 화장품 쇼핑을 계획하고 있었다니. 캐롤라인은 비행기에서부터 정상회의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캐롤라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비단 K-뷰티뿐만이 아니라는 것을요. 회의장에서 창밖을 보며 혼잣말로 저가게 하길래 쳐다봤더니 화장품 가게가 아니라 경주의 활기찬 거리를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캐롤라인 레빗에게 경주의 첫인상은 무척이나 강렬했던 모양입니다. 고분과 현대적인 건물이 아무렇지 않게 섞여 있는 풍경을 보더니 워싱턴 DC와는 모든 것이 다르다라며 감탄을 멈추지 못했죠. 캐롤라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K-뷰티라는 원래의 목적과 경주라는 예상치 못한 발견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공식 일정이 끝났습니다. 지수 씨, 일단 저기입니다. 모든 공식 회의가 끝났음을 알리는 의전실장의 선언이 울리자마자 캐롤라인 레빗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어제 만찬장에서 창밖을 보며 찜해두었던 그 화장품 가게로 직행할 줄 알았죠. K-뷰티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태평양을 건너온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삼엄한 경호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캐롤라인이 빠른 걸음으로 저를 이끈 곳은 전혀 의외의 장소였습니다. 캐롤라인은 회의 내내 자신을 괴롭혔던 무언가에 홀린 듯 거침없이 회의장을 나섰습니다. 그곳은 회의장 바로 길 건너편 수백 년은 좋게 되었을 법한 오래된 한옥을 감각적으로 개조한 현대적인 디저트 카페였습니다. 맙소사. 캐롤라인은 그 입구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검게 그을린 고풍스러운 기와 지붕의 곡선 아래로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거대한 통유리창이 대조적으로 빛나고 있었죠. 그 앞을 지나는 사람들의 옷차림은 지극히 현대적이었지만 그들이 딛고 있는 땅은 신라의 것이었습니다. 캐롤라인은 그 부조화 속에서 찾아낸 완벽한 조화에 완전히 매료된 듯 보였습니다. 워싱턴에는 이런 풍경이 없어요. 모든 것이 계획되고 구획된 새 것이거나 아니면 철저히 격리된 박물관 안에만 존재하죠. 하지만 여긴 과거가 현재의 삶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 숨쉬는 것 같아요. 정말 매력적이네요. 저희는 결국 대통령 경호실에서 파견된 건장한 경호원 2명을 대동하고 그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딸랑 마이너스 하는 풍경 소리와 함께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캐롤라인의 코를 자극하는 것은 짙은 커피 향이 아닌 고소하면서도 향긋한 쑥과 곡물의 내음이었습니다. 캐롤라인은 메뉴판을 보더니 수많은 영어 메뉴를 지나쳐 한글로만 쓰인 추천 메뉴를 가리키며 가장 한국적인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쑥을 듬뿍 넣어 만든 아이스크림과 전통 조청을 곁들인 가래떡 구이를 추천했습니다. 사실 이런 토속적인 디저트가 미국의 최상류층이자 백악관의 핵심 인사인 캐롤라인의 입맛에 맞을지 저는 속으로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정말이지 완벽한 기우였습니다. 나무 그릇에 담겨 나온 지푸른 쑥 아이스크림을 캐롤라인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관찰하더니 이내 작은 숟가락으로 한 입 떠먹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 내내 보였던 그 냉철하고 날카롭던 대변인의 표정이 순간 아이처럼 무장해제되는 겁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는데 그 표정이란. 이건 민트나 허브향 같은데 훨씬 더 깊고 부드러워요. 맙소사, 이런 풍미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곧이어 나온 노릇하게 구워진 가래떡을 조청에 푹 찍어 먹을 때는 거의 감동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쫀득한 식감과 자연스러운 단맛에 완전히 반해버린 거죠. 그렇게 한참을 디저트에 빠져서 행복해하던 캐롤라인의 발걸음을 다시 붙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K-뷰티 매장으로 향하던 길목, 모퉁이를 돌자마자 풍겨오는 강렬하고도 달콤 매콤한 냄새였죠. 잠깐만요, 지수씨. 이건 또 무슨 냄새죠? 이건 참을 수가 없네요. 결국 저희 일행은 경호원들의 당황스러운 표정을 뒤로한 채 길거리 닭강정 가게 앞에 멈춰 서게 되었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붉은 빛깔의 닭강정을 한 컵 받아든 캐롤라인은 뜨거움도 잊은 채 작은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건 너무 자극적이었나? 하며 온갖 걱정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캐롤라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미국에도 프라이드 치킨은 셀 수 없이 많지만 이건 요리예요. 하나의 완벽한 요리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삭한 튀김옷이 이토록 강렬한 소스에 버무려졌는데도 눅눅해지지 않고 완벽하게 배어 있죠. K-뷰티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경주에 왔지만 정작 캐롤라인 레빗의 마음을 먼저 송두리째 사로잡은 것은 바로 경주의 다층적인 멋과 상상조차 못했던 한국의 맛이었습니다. 캐롤라인은 이미 단순한 백악관 대변인이 아닌 경주라는 도시가 내어주는 모든 감각에 열렬히 반응하는 한 사람의 여행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닭강정 컵을 깨끗이 비운 캐롤라인 레빗은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쑥 아이스크림의 향긋함과 닭강정의 매콤달콤함으로 완전히 충전된 모습이었죠. 좋아요, 지수씨. 방금 그건 정말 최고의 에피타이저였습니다. 그러더니 캐롤라인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오늘의 메인 이벤트 시간이죠. 저희는 마침내 캐롤라인이 태평양을 건너온 본래의 목적지, 경주 시내에서 가장 큰 화장품 로드샵, 바로 그 올리브영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매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상쾌하고 달콤한 향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수천 가지 제품들이 뿜어내는 기분 좋은 향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옆에 서 있던 백악관 대변인의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회의장에서의 그 냉철하고 빈틈없던 캐롤라인 레빗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디즈니랜드에 처음 와본 어린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는 한 사람만 남아있었습니다. 맙소사. 이게 다 실존하는 거였군요. 캐롤라인은 망설임 없이 매장 가장 안쪽의 마스크팩 코너로 직진했습니다. 그러고는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는데 화면에는 백악관 로고가 찍힌 공식 문서 양식이 아니라 웬만한 논문보다 더 빽빽한 K-뷰티 쇼핑 리스트가 적혀 있더라고요. 자, 일단 진정 마스크 50장, 그리고 미백 마스크 50장. 캐롤라인은 마치 군사작전을 수행하듯 혹은 식료품을 쓸어 담듯 거침없이 마스크팩을 장바구니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캐롤라인의 쇼핑은 그야말로 전투적이라는 표현이 어울렸습니다. 마스크팩 코너를 초토화한 뒤에는 곧바로 세럼 코너로 이동했죠. 비타민C 세럼은 필수예요. 워싱턴의 공기는 끔찍하거든요. 이건 달팽이점에? 지수씨, 이거 정말 효과 있나요? 제가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자 캐롤라인은 망설임 없이 5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선크림이었습니다.
미국 선크림은 너무 무겁고 눈이 시려요. 한국 제품은 로션 같다고 하던데. 캐롤라인은 테스터를 손등에 발라보더니 그 가볍고 촉촉한 발림성에 또 한 번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매장 직원들과 다른 손님들은 처음엔 그저 웬 외국인이 경호원까지 데리고 쇼핑을 다 하나 하고 힐끗거리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장바구니가 하나, 둘, 셋, 넷.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쌓여가자 다들 입을 떡 벌리고 쳐다보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쇼핑이 아니라 거의 사재기나 매입 수준이었으니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캐롤라인 대변인님, 이걸 혹시 다 쓰실 수 있나요? 아니면 되파시려는 건? 그러자 캐롤라인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 아니요. 이건 다 제 건 아니에요. 캐롤라인은 산더미처럼 쌓인 화장품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건 백악관으로 돌아갈 때 가져갈 진짜 외교 선물입니다. 제 동료들을 위한 거죠. 백악관 사람들은 남녀 할 것 없이 모두가 엄청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그리고 강렬한 조명 속에서 살아요. 피부가 좋을 리가 없죠. 캐롤라인은 특히 남성용 올인원 로션 코너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남자 동료들은 스킨케어에 무지한 척하지만 사실 누구보다 관심이 많답니다. 이 간편하고 효과 좋은 K-뷰티 제품들은 백악관의 비밀 병기가 될 거예요. 캐롤라인의 눈은 이미 단순한 쇼핑객이 아니라 K-뷰티라는 신무기를 확보한 전략가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계산대를 가득 채우고도 모자라 뒤쪽 선반까지 임시로 점령했던 화장품들은 무려 12개의 거대한 쇼핑백에 나뉘어 담겼습니다. 계산을 하던 매장 직원은 아마도 개점 이래 이런 대량 구매는 처음이었는지 포스기를 누르는 내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캐롤라인 레빗은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카드를 건넸고 졸지의 짐꾼이 되어버린 건장한 경호원들은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쩔쩔매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내일 아침 백악관 외교 소식지가 아니라 뷰티 잡지 일면에 캐롤라인의 사진이 실리는 거 아닌가 하는 엉뚱한 상상을 다 했습니다. 저희는 다시 의전 차량에 바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캐롤라인이 남은 시간은 걷고 싶다고, 이 도시의 공기를 직접 마시고 싶다고 강력하게 요청했거든요. 결국 경호원들이 쇼핑백을 차량 트렁크에 싣는 동안 저희는 잠시 경주의 거리를 거닐게 되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자 도시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자연스럽게 캐롤라인이 회의실 창밖으로 그토록 뚫어지게 바라보았던 그 거대한 고분군 대릉원 근처로 향했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도시는 수백 년 된 고분의 부드러운 능선 위로 현대적인 가로등 불빛이 은은하게 쏟아지는 그야말로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분 바로 맞은편에는 아까 저희가 들렀던 한옥 카페처럼 감각적인 조명으로 빛나는 레스토랑과 상점들이 즐비했죠.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던 캐롤라인이 불현듯 걸음을 멈췄습니다. 지수 씨, 저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이시냐고 되묻자 캐롤라인은 K-뷰티와 한국 음식이 왜 미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건 바로 균형이에요. 캐롤라인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전통적인 것과 혁신적인 것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기농이나 천연 재료를 내세우는 제품들은 어딘가 투박하고 효과가 더디다는 인상이 있고, 반대로 최첨단 기술을 내세우는 제품들은 너무 인위적이고 화학 성분이 강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하지만 한국의 것들은 그 두 가지를 완벽하게 하나로 융합시켰다는 겁니다. 아까 먹었던 그 쑥 아이스크림을 생각해 보세요. 캐롤라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건 수백 년간 한국인들이 먹어왔을 법한 아주 전통적인 재료잖아요. 그런데 그걸 현대적인 아이스크림으로 만들어냈는데도 그 본연의 깊은 맛과 향이 전혀 가볍지 않고 오히려 더 세련되게 살아있었죠. K-뷰티도 똑같아요. 캐롤라인은 우리가 방금 나온 올리브영 매장을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인삼, 쌀, 쑥 같은 전통적인 재료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그 성분을 피부에 가장 잘 흡수시킬 수 있는 최첨단의 기술력을 적용시켰어요. 이건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정수를 담아낸 작품입니다. 캐롤라인은 이 경주라는 도시 자체가 그 모든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고대의 무덤 곁에 현대적인 카페가 공존하고 전통 한옥 안에서 최신 유행의 디저트를 즐기는 사람들.
과거를 박물관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어 더 풍부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힘. 그것이 바로 K-뷰티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힘이라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외국인 정치인이 한국 문화의 핵심을 이토록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캐롤라인 레빗은 이미 단순한 K-뷰티의 소비자가 아니었습니다. 캐롤라인은 한국 문화의 가치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의 세계에 전파할 준비를 마친 가장 열정적인 전도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수 씨, 저긴 대체 뭔가요? 저희는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의전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의 그 3시간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죠. 저는 속으로 이제 이 황홀했던 일탈도 끝이구나 하고 생각하며 아쉬움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캐롤라인이 갑자기 길 건너편 어둠 속에서 유난히 밝게 빛나는 거대한 건축물을 가리키며 멈춰 섰습니다. 그곳은 동궁과 월지였습니다. 신라시대 왕자들이 머물던 별궁이자 연회를 베풀던 장소죠. 밤이 되자 호수 위에 지어진 정교한 누각들은 일제히 조명을 받아 마치 수천 년 전 그 모습 그대로 물 위에 떠 있는 듯한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밤하늘과 고요한 수면, 그 사이에서 황금빛으로 빛나는 고대 왕궁의 모습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캐롤라인은 그 광경에 넋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저건 CG나 홀로그램이 아니죠? 실제 하는 건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 하는 곳입니다. 1400년 전에 지어진 왕궁의 일부죠. 월지라고 달이 비치는 연못이라는 뜻입니다. 저희는 남은 시간을 몽땅 쏟아붓기로 작정하고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캐롤라인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곳은 결코 고리타분한 유적지가 아니었습니다. 평일 늦은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수많은 사람들로 활기가 넘쳤거든요. 캐롤라인을 진짜 놀라게 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을 찾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저를 보세요. 캐롤라인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탄성을 질렀습니다. 저 사람들 좀 봐요. 캐롤라인이 가리킨 곳에는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젊은 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머리에 화관을 쓰거나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연못에 비친 누각을 배경으로 완벽한 인생 사진을 찍기 위해 웃고 떠들고 있었죠. 또 다른 쪽에서는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단체로 소풍을 와서 깔깔거리고 있었고 갓난아이를 유모차에 태운 젊은 부부도 그 고즈넉한 풍경 속을 여유롭게 거닐고 있었습니다. 지수 씨, 오늘은 무슨 특별한 축제인가요? 왜 저렇게 전통 의상을 입고 있죠? 정부에서 시킨 건가요? 캐롤라인의 진지한 질문에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유행이에요. 경주에 오면 저렇게 한복을 빌려 입고 고궁을 거니는 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인기가 많거든요. 그냥 저렇게 입고 노는 게 재밌으니까요. 캐롤라인은 그 대답에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재미 있어서요? 캐롤라인은 한복을 입고 스니커즈를 신은 채 셀카를 찍는 그들을 한참이나 바라보더니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누군가 18세기 가발과 드레스를 입고 링컨 기념관을 돌아다닌다면 다들 미쳤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무슨 역사 재현 행사인 줄 알 거예요. 그런데 여긴 그게 아니네요. 과거가 현재의 놀이가 되었어요. 캐롤라인은 그제야 완벽하게 이해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경주라는 도시, 그리고 K-뷰티와 K-푸드를 관통하는 그 거대한 철학의 실체를 말입니다. 여기는 과거를 박물관 유리벽 안에 가둬두고 존경만 강요하는 게 아니군요. 과거를 현재의 삶 속으로 끌어들여 가장 아름다운 배경으로 가장 재미있는 놀이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캐롤라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업무 메일을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었죠. 캐롤라인은 경호원들이 주변을 살피는 것도 잊은 채 연못에 비친 누각과 그 앞을 거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사진 속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백악관 동료들이 믿지 못할 풍경이에요. 동궁과 월지의 황홀경에서 빠져나온 저희는 드디어 공식 숙소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에게 허락된 3시간은 이미 훌쩍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정말 이 비밀스러운 일탈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의전 차량 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숙소로 가는 길목의 초입에 자리한 아주 오래되고 거대한 재래시장의 입구를 지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지수 씨. 잠깐만 차 좀 세워줄 수 있어요? 캐롤라인이 또다시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경호원들도 정말 난감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밤 10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 백악관 대변인이 방문하기에 재래시장은 너무나 혼잡하고 또 경호에 취약한 장소였으니까요. 하지만 캐롤라인의 눈빛은 아까 그 어떤 순간보다도 단호했습니다. 딱 10분만요. 저 냄새의 근원을 확인해야겠어요. 캐롤라인의 코를 자극한 것은 시장 입구의 한약방에서 풍겨나오는 짙은 약재. 냄새와 그 옆에 방앗간에서 새어나오는 고소한 곡식 냄새가 뒤섞인 아주 강렬하고도 원초적인 삶의 냄새였습니다. 결국 저희는 최소한의 경호 인원만 대동한 채 시장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워싱턴 DC의 그 깨끗하고 정돈된 어찌 보면 무균실 같은 환경에서만 살아왔을 캐롤라인에게 경주 중앙시장의 밤은 그야말로 문화적 충격 그 자체였을 겁니다. 형형색색의 과일들, 산더미처럼 쌓인 채소들, 수조 안에서 펄떡이는 활어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들 사이에서 웃고 떠들고 흥정하는 활기찬 상인들의 모습. 캐롤라인은 그 혼돈 속의 생명력에 완전히 압도당한 듯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캐롤라인이 발걸음을 멈춘 곳은 아주 작은 좌판을 펴놓고 직접 말린 약재와 곡물, 가루를 파는 한 할머니의 앞이었습니다. 그 좌판에는 정말 놀랍게도 캐롤라인이 오늘 만났던 모든 감동의 원천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지수 씨, 이것 좀 봐요. 캐롤라인은 좌판에 놓인 짙푸른색의 말린 쑥 한 줌을 집어들어 향기를 맡았습니다. 아까 그 아이스크림. 바로 이 향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인삼 몇 뿌리와 곱게 빻은 쌀가루가 소복이 쌓여 있었죠. 그리고 이건 제가 아까 산 그 세럼과 토너의 주성분. 캐롤라인은 마치 신대륙이라도 발견한 탐험가처럼 그 모든 재료들을 하나하나 만져보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K-뷰티 매장에 화려하게 포장된 완제품과 한옥 카페에 세련된 디저트 속에 담겨있던 그 힘의 원천, 그 순수한 뿌리를 바로 이곳, 가장 날것의 시장 한복판에서 마주한 겁니다. 그때 좌판을 지키던 할머니가 캐롤라인을 물끄러미 보시더니 주름진 손으로 갓 쪄낸 따끈한 떡 한 조각을 불쑥 내미셨습니다. 경호원이 순간 제지하려 했지만 캐롤라인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손으로 공손히 그 떡을 받아 망설임 없이 한 입 베어 물었죠. 아무런 첨가물도 없는 그저 순수한 쌀의 단맛이었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정말 맛있습니다. 캐롤라인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아이고 이쁘네 예쁘네 하시며 캐롤라인의 손등을 투박하게 쓸어주셨습니다. 백악관 대변인도 250만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도 아닌 그저 예쁜 외국 손님을 대하는 순수한 환대였죠. 캐롤라인 레빗은 그 순간 자신이 경주에서 찾은 것이 단순한 화장품이나 디저트가 아님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토록 강인하고 따뜻한 뿌리였습니다. 의전 차량의 문이 닫히자 왁자지껄했던 시장의 소음은 순식간에 차단되었습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방금 전 할머니의 좌판에서 맡았던 짙은 약재와 쑥의 향기, 그리고 캐롤라인 레빗의 손에 들린 떡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의 냄새만이 감돌았습니다. 캐롤라인은 숙소로 돌아가는 내내 그 떡을 마치 무슨 보물단지처럼 소중하게 들고 창밖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캐롤라인이 경주에서 본 마지막 풍경은 늦은 시간에도 불이 꺼지지 않은 채 활기차게 움직이는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분의 능선과 한옥의 지붕 그리고 현대적인 빌딩의 불빛이 서로를 침범하지 않고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그 풍경을 캐롤라인은 자신의 망막에 하나하나 새기는 듯했습니다. 공식 숙소에 도착했을 때 로비에는 낮에 올리브영에서 샀던 그 12개의 거대한 쇼핑백이 캐롤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그 짐들을 룸으로 옮기는 동안 캐롤라인은 로비의 소파에 잠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거의 다 식어버린 그 떡의 마지막 한 조각을 천천히 입에 넣었습니다. 지수 씨. 캐롤라인이 저를 불렀습니다. 캐롤라인의 목소리는 회의장에서의 그 날카롭고 단호한 톤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감동과
어떤 깨달음으로 인해 살짝 떨리는 지극히 인간적인 목소리였죠. 저는 오늘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의아한 표정으로 캐롤라인을 바라보자 캐롤라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동시에 본 것 같아요. 캐롤라인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K-뷰티라는 제품, 즉 현재의 결과물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하지만 경주에 와서 한옥 카페의 쑥 아이스크림과 닭강정이라는 감각 현재를 만났고 동궁과 월지의 압도적인 야경과 한복을 입은 사람들 속에서 과거가 어떻게 현재의 놀이가 되는지 과거의 현재화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시장에서 캐롤라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의 뿌리를 만났어요. 할머니의 좌판에 있던 그 쑥과 쌀, 인삼.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낯선 이방인에게 건네주던 그 따뜻한 떡 한 조각. 그 온기. 캐롤라인은 로비에 늘어선 12개의 쇼핑백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보니 알겠어요. K-뷰티가 왜 성공했는지. 그건 단순히 성분이 좋거나 포장이 예뻐서가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방금 제가 만난 그 뿌리와 온기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전통을 지키되 그것을 가장 현대적이고 세련된 방식으로 즐길 줄 아는 이 놀라운 문화의 힘이 이 작은 화장품 한 병에 응축되어 있었던 거죠. 캐롤라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날 백악관 대변인이 아닌 한국 문화의 가장 깊은 곳을 여행하고 돌아온 한 사람의 경이로움에 찬 얼굴을 보았습니다. 지수 씨,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 3시간은 제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아니, 아마 제 인생을 바꿀지도 모르겠네요. 캐롤라인은 자신의 룸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타기 전 저를 돌아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워싱턴에 돌아가서 진짜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그때는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경주에서의 경험에 대한 외교적인 찬사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은 K-컬처라는 강력한 소프트 파워를 백악관의 심장부로 이식시키겠다는 한 전략가의 치밀한 선전포고였습니다.